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부터 고흥군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0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데요. 주민들은 환영하지만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서 무리한 행정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마을회관에 335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흰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고흥사랑 상품권 한 사람당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흥군이 주민 6만 500여 명을 대상으로 182억 원가량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좋아요. 좋고 달달이 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필요한데 좀 사용해야죠. 이걸로 비료도 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0곳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자체들은 직원 복지 예산 등 행정 경비 절감과 신규 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가뜩이나 올해 지방 교부세와 보조금도 줄어 무리한 재정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 썼을 돈을 지원금으로 대체를 한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재난지원금은 80%는 소비 증진 효과가 없고 20%는 있는데 전남 전체 민생회복 지원금 규모는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 자치단체 재정은 더 나빠질 수 있어 지자체 예산 규모에 맞게 민생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LNG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광양 LNG 터미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고망간강 초격차 기술을 적용한 광양 LNG 터미널의 저장 운송 설비는 경쟁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주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LNG 터미널입니다. 광양 LNG 터미널은 지난 2005년 1호기 탱크 준공을 시작으로 지난해 6호기 탱크까지 준공하면서 1단계 사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재 광양 LNG 터미널의 2단계 사업으로 20만 킬로리터급 7, 8호기 탱크 증설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률은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 계획인데 7, 8호기 탱크 증설까지 마무리되면 총 133만 킬로리터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 최대 민간 LNG 저장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보호무역주의나 무역 수지 압박으로부터 저희가 협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 LNG 터미널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광양 LNG 터미널의 저장 운송 설비는 지난 2013년 양산 기술로 확보한 세계 최초 고망간강 초격차 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고망간강은 기존 9%의 니켈강보다 경제성이 뛰어나고 마이너스 196도씨 극저온의 환경에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합니다. 망간을 22에서 25% 함유의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석에도 붙지 않아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 LNG 저장 탱크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이런 실적이 바탕이 된다면 다른 많은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세계 LNG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 광양 LNG 터미널은 포스코 그룹의 LNG 밸류체인 구축의 현장이면서 초격차 기술이 적용된 LNG 저장 운송 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새로운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통합 여수시 등기소 신축 이전을 앞두고 기존 등기소 유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은 어제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소동의 여수 등기소와 학동의 여천 등기소가 올 하반기 웅천으로 통합 이전 계획인데 여수시는 구 등기소 부지 2군데가 법원 관할 국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원 기재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교환 매입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 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에 적극 활용할 것을 여수시에 주문했습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가 전남도 공모사업인 동부권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전남대는 3년간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특화형 비자 관련 사업과 외국인 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해당 센터는 외국인 수요가 많고 여수 국가산담,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연계기관이 밀집한 여수 상공회의소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법체계의 근간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어지러운 지금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학생들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헌법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12.3 비상계엄으로 느낀 점을 묻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니 너희들? 12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학생들은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을 떠올립니다. 시민들이 국회로 가지 않았다면 일어날 상황은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좋지 않은 계획이 실현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수호 교육 자료.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런 걸 쉽게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자기의 시민 참여가 어쩌면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헌법의 기본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제작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시민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권리와 책임 등을 공부를 하게 해야겠다. 여순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분석 등이 담긴 헌법 교육 자료는 전남 824곳 초중고등학교에 배부됐습니다. 가장 기본이랑 바탕이 되는 법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헌법을 가지고 올바르게 좀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팀을 나눠 생소했던 헌법을 이해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헌법 교육 자료를 통해 교사 연수와 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역 정치권 내에도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더불어민주당 신민호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 59명 명의로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내란 속의 윤석열을 당장 파면함으로써 헌법의 엄정함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을 멋대로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하며 윤석열 파면까지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최강구단을 가리는 신비동물원 디오션컵 골프구단 대항전이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여수 디오션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내 유일의 여자 골프구단 대항전으로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10개 구단이 출전하며 우승 상금도 5천만 원으로 늘려 출전팀들의 열띤 경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2년 연속 최강구단에 오른 롯데 골프단의 3연승 달성 여부와 초대 챔피언인 메디힐 골프단의 우승 탈환 등이 중요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로 목포의 눈물이 발표된 지 90년, 그리고 이난영 가수가 세상을 떠난 지는 60년이 됩니다. 그녀의 음악과 삶을 기리는 전시관이 목포에 있는데요.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목원동 예술인 골목.
한국 대중음악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간직한 이난영과 김시스터즈 박물관. 이곳에는 한국 최초의 국민 가요로 불리는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입었던 화려한 의상과 초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사본을 비롯해 생전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돼 있어 그녀의 삶과 음악 세계를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딸과 조카로 구성된 3인조 김시스터즈가 미국 활동 당시 사용했던 트럼펫, 색소폰, 공연 의상 등 100여 점의 유물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9년 미국 라스베가스 무대에 진출한 김시스터즈는 한국 가수 최초로 큰 인기를 끌면서 K-팝의 원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난영 선생님 사막도에 저희 수목자를 모실 당시에 이제 가족들과 인연이 돼서 그걸 100점 정도의 이상을 기증받아서 지금 박물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의 눈물은 1935년 전국 10대 도시의 창가를 공모하는 대회에서 당선되며 탄생했습니다. 문일석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만들어진 이 곡은 이난영의 애절한 목소리와 함께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목원동 박물관은 현재 공인 박물관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로 주목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더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0년이 흐른 지금도 목포의 눈물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난영 음악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현철입니다. 여수시립환경도서관은 산단 대기업의 사회환원과 국내 첫 환경 테마 도서관이란 의미로 지난 2008년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환경도서관은 기존 정체성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수시가 도서관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시립환경도서관은 2003년 한 대기업이 7억 원을 기탁하면서 여기에 여수시가 국비와 시비를 보태 총 33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에 개관했습니다. 국내 첫 환경을 테마로 한 도서관으로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도서관 3층 옥상에서는 일주일에 2차례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당초부터 특정 테마 도서관이다 보니 열람실이나 학습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됐고 17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독서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환경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도서관의 정체성 회복이 시급한 데다 지난해 도내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이순신 도서관 개관도 한몫을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미 환경도서관 리모델링 설계 공모를 진행해 최근 당선작을 선정했고 이를 토대로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가 올 연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열람실을 많이 축소를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서적들도 환경에 좀 더 특화해서 환경 서적들을 좀 더 구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환경에 특화를 하고 전자책 등을 적극 도입해 물리적 도서 소장 공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내벽을 철거해 개방성을 살려 우주공간 디자인을 연출하고 1층은 유아와 어린이, 2층은 청소년 성인 공간, 3층은 지금처럼 전체 관측 공간을 구성합니다. 이를 위해 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 말 재개관까지 1년여 동안 도서관은 휴관할 예정입니다. 환경생태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에게 환경교육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바뀔 리모델링 환경도서관은 주변의 주민센터와 시청자 미디어센터 신축, 문화재단 설립 등과 맞물려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